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사 운동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제가 그 오사 운동 이전 시문화 운동까지 이제 하고 이렇게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2월 달에 첫 시작해서 오사 운동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할게요. 자, 그래서 예전에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 보면 재생 목록에 다 올려놔 있으니까 그걸 보고 여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오사 운동은 이제 지금까지 기출 문제 나온 거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사지선단 관련돼서 오사 운동 영향 그 정도 잠깐 언급된 거 정도였고 어, 예상외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사 운동 그 전에 배경이 되었던 사건 있죠. 21개조 요구문 관련된 내용은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상동반도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오사 운동이 이제 왜 일어났냐? 이걸 이제 봐야 될 텐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때 열강의 침투가 점점 약화됐다는 거야. 그 민족 자본가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유럽 열강들이 물러난 그 자리를 민족 자본가들이 들어서서 이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민족 자본에 의한 공업화가 진전됐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성숙됐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완전한 건 아니었죠. 여기 민족 자본의 성장은 경공업 분야에만 한정돼 있고 중공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일본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뭐냐면 여기를 장악했죠. 특히 일본이 유럽 자본이 물러난 후에 중국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윌슨의 14개조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민족 자결주의 같은 것도 있고 약소민족 나 국가의 어떤 희망을 선사하는 그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윌슨의 14개 조항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지만 이런 중국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 시간에 얘기했던 그 신문화 사상, 신문화 운동이 어떤 사상적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아래 원인이 이제 직접적 원인이 뭐냐? 이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베르사유 조약에서 중국의 외교적 패배죠.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뭐냐면 연합군중이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중국도 뒤에 있지만 1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했거든요. 물론 참전했다고 해서 뭐 유럽 전선에 군대를 이제 뭐냐면 파견한 건 아니었고 농후부대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쿨리죠. 쿨리를 파견해 갖고 거기에 이제 유럽에 재건을 하거나 아니면 참호를 파거나 그런데 이제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헌을 했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선전포고를 했는데 일본은 이제 주로 어디를 노려서 선전포고를 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아시아 중국 지역의 독일의 어떤 지역을 이제 점령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동반도가 예전부터 이제 독일의 세력범이었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세력범이 상동반도를 갖고 그 다음에 칭다오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칭다오를 점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21개조 요구를 통해서 이제 사전에 배수의 전부터 그 당시 위안스카에게 21개조 요구를 해서 이런 상동반도 건의를 상당히 강조하고 그걸 우리한테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베르사유 조약 때 정식으로 이제 뭐냐면 세계 열강으로부터 공인을 받았죠. 예,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뭐냐면 그 오사 운동의 트리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원세기가 제재 운동을 추진하고 있던 1915년 1월 일본은 21개조 요구를 중국에 제출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2, 3년 전인가요? 기출에 나왔죠. 자, 일본이 그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점령한 중국 내 독일조차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디를 의미하면 청도를 의미해요. 청도. 이렇게 청도.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이 여기에 이제 청도 맞은편 쪽 상동반도 쪽에 이제 그 해서 미들 그 아래로 쳐가지고 청도를 점령을 했었어요. 거기 중심한 상동 지역에 대한 일본의 관이 갖고 남만주 내몽골에서 일본의 어떤 특수한 위치의 강화, 그리고 중국 주요 기업에 대한 참여, 정치, 군사, 재정에 대한
일본의 고문 초빙, 그다음에 중국 치안의 공동 유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제하고 그러니까 일본의 고문 초빙이나 중국의 치안 유지를 이제 공동 유지를 제하고 위안스카이가 그걸 받아들였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건데 자, 만약 이들 정면 수용했다면 중국은 제2의 조선처럼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지는 순서를 받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자, 일단은 원세기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일본 최후의 통촉의 최후 통촉의 굴복에서 고문 초빙, 치안 공동 유지 등 중국의 주권을 크게 침해할 만한 일부 내용을 유보시킨 채 이들 수락했다. 자, 그런데 곧바로 이제 이듬해 원세를 죽고 나서 그때 이제 뒤에 좀 얘기했지만 북경 정권을 장악했던 그 세력들이 안이파 군벌이에요.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안이파 군벌이 장악하니까 일본은 또 이 단기석에 접근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지원을 해줬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일본이 서원 차관, 그러니까 일명 시데하라 차관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일본 세력을 확장시켰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벌들은 각각의 열강들과 이제 연결돼 갖고 지원을 받고 이런 이제 그 열강들의 앞잡이 주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일단 일본부터 거액의 차관을 받은 당기석은 그 당시 일본과 중일 공동 방조협정을 체결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 방적이라는 것은 공동을 막는다는 거예요. 중국과 일본이. 그리고 어질, 적이라는 것은 적군, 소비에트를 의미죠. 소비에트의 침략을 공동을 막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적 자체는 러시아 혁명 세력을 공동 방어하자는 것이지만 실제 그 조약 내용을 보면 일본군의 중국 내 자유로운 행동, 군사기지 설정, 그 다음에 일본군에 대한 중국인의 예속 이런 것들이 이제 초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중일 공동 방조 협정은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거든요. 사지성단에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 내용과 목적이 무엇이냐? 네,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어렵게 나오면 이제 사료가 주어지고 나서 여기 빈칸 뚫려 있는 게 뭐냐 내용이 기입 형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협정의 비밀 교섭을 알게 된 중국인 일본 유학생들은 귀국해 반대 운동을 펼쳤는데 일단은 이제 그 중일 공동 방적 협정을 그런 철회시키지 못했지만 일단 그 과정에서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 구국회 같은 단체를 조직해 이들의 일부가 훗날 예국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학생 구국회 1918년 중일 공동 방적 군사협정에 반대해서 조직된 단체로서 구성원 뒤 1918년 10월 국민 잡지사를 결성하고 1919년 1월 국민잡지를 발행해서 예국운동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의 근현대사를 이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국회라는 그 단체의 명칭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갖고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뒤에도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뭐 생각할 게 없다. 어떤 그 단체 써라. 어떤 저항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침략을 받고 저항하는 이제 단체 써라. 이런 식의 문제 패턴이 나온다면 그냥 잘 모일 경우 구국해서 쓰세요.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는 모임 뭐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료학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료학습은 저번 강의에 듣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관련된 사료들 재미나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중요한 사료나 예전에 나왔던 기출 사료 같은 것들 이제 찾아서 제시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 뭐 사료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사료가 주어지고 나서 거기서 문제를 푸는 그런 유형의 이제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냥 어떤 이제 단권한 책이나 어떤 뭐 이제 이런 기본서 교과서만 그냥 요약해서 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요거와 함께 관련된 사료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뭐 사료 찾기 좀 귀찮다. 그러면 재미나이에 여기 이제 그대로 해가지고 발췌해서 갖다 붙여서 요 관련된 사료를 좀 찾아줘 하면 얘가 웬만하면 다 찾아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료와 이제 연관시켜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야. 연관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사료 보고 뭔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답을 제대로 인출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애우지는 않더라도 뭐 사료 전체를 못 외우겠죠. 그래서 이게 사료 나오면 어느 시대에 어떤 사료구나라고 이제 딱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잠깐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제가 미리 찾아놨어요. 예전에 찾지 않고 그냥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미리 찾아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료 내용을 보면요. 중에 육군 공동 방적협정 군사 협정이라는 게 있죠. 1조에 보면 중국과 일본 두 나라는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한 저 러시아를 막아내기 위해서 출병을 공동으로 방어할 움을 진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적을 공동 방어하기 위해서 병력의 배치는 공동 방적 연합군 사용을 결정한다. 예,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밑에 이제 사조를 좀 볼게요. 자, 일본군이 중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중국의 영토를 통과할 때 중국은 일본군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군사상 필요한 물자와 수송 및 기타 시설에 대해서 중국 지방 간연에 전력을 다해서 원조한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일본군의 어떤 그 중국 내의 그 자유로운 그 군사활동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4조도 있고 5조도 있고 뭐 6조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려면 당연히 일본군의 주둔을 전제로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여기 보면 조약의 명분이 나오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주권 침해 독소 조항 같은 거 4조. 그래서 일본군이 중국 영토에 어디든 마음대로 다니고 중국 관리가 이를 도와준다. 그리고 6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주권 침해 독소 조항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협정은 원래는 비밀 협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려지면서 유학생들 알려지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뭐냐면 오사운동의 또 배경 역할도 했고 구국회가 형성된 어떤 그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제가 이제 여기 찾았는데 음, 세미나에 이제 정기구독이 한 3만 원 되거든요. 돈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일단은 이제 한번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있고 제가 찾아낸 것을 이렇게 화면을 잠깐 강의 듣다가 클릭 딱 해서 잠깐 중지시켜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한편 1차 세계대전 끝이 끝난 뒤에 전후 세계질서 재편을 위해 열린 파리 강화행에서 전순국의 이동을 참가했던 중국은 패전국인 독일이 상동성을 가지고 있던 권익의 이제 권익을 당연히 해소하겠으며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최근 21기조 요금을 무효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나 일본은 1918년 9월 중국이 상동성에 있어서 여러 문제 처리에 관한 교환 공문을 훈연히 동의했고 상동 권익 문제는 일본과 중국과의 문제이지 강화의 의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이 이 문서상 근거도 있는 데다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등 그러니까 일본과 미작을 위해서 일본을 지지하고 이미 약속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 미국도 이제 거기에 이제 가담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때 전승국이었잖아요. 패전국이 아닌데. 근데 중국은 자신의 권위를 일본한테 뺏기고 패전국 취급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또 거의 문제는 중국의 북벌 정권, 그러니까 북양 정권이죠. 그게 당기석 정권이 상당히 썩어 빠져서 주권을 이제 인정해주는, 물론 이제 이게 뭐 명시해가지고 막, 그 달라.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문서 자체를 인정해줬다는 거죠. 중국의 관리들이 부정부패 빠지고 뇌물받고 하면서 하는데 자 이런 매국직 같은 매국노 같은 이제 한간 같은 이제 한간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국제로 공인받았던 그 문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 어디냐? 네. 자 여기 보면 앞에 상동성에 있어서 여러 문제 처리에 관한 교환 공문은 이제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본 측이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인정해달라 제안을 하니까 일본 외무대신이 보는데 주일 중국 공사가 본국에 물어봤고 인정해주겠다 하면서 인정해준 거야.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뭐냐면 상동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세력범위에 있는 상동선의 어떤 철도 문제예요. 어, 그래서 이제 교제철도 상동선 관도에서 그 신다와 제난간의 철도 연선에 주둔한 일본군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일본군 중 재난에 직결된 부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친따오 본부를 철수시킨다. 뭐 그 내용 있고, 그다음에 교제 철도 경비는 중국 정부가 순경대에게 조직화했다. 뭐 이런 내용이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주권 침해 요소들이 있죠. 상등성 권익을 넘겨준다는 그런 것을 암묵적으로 이제 인정 내용이 있는데, 일본인 교관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교제 철도를 이제 양국 간에 경영을 한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이 이제 여기 교제 철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상동 문제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하겠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상동반도 이권을 달라고 요구한 건 아니지만 요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뭐냐 교제 철도 빌미해갖고 그 지역의 이익을 내가 이제 독일 대신 갖겠다는 것이 그 내용을 이제 보이는 거야.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일본 측이 제시했는데 중국 측은 그냥 그냥 가져다 잘 봤다. 그래서 동의한 바다. 뭐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혼용이 동의한 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나중에 일본 애들이 상동반도 쪽의 이제 이권을 뭐냐면 중국 애들이 통일하지 않았냐? 교제 출동도 공동 운영하고 뭐 여기 보면 뭐 그 앞에 일본 철도 순경대 같은 것도 이제 일본이 교관을 채용하고 다 이런 거는 이제 중국이 동의한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문서를 서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일공사 장종삼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매국적 한간이라고 공격을 받고 그랬던 거죠. 물론 이제 장종삼만 일본 얘가 개인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당기석 정권이 그렇게 이제 해가고 지시를 내렸던 거죠. 예.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문서를 근거해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강화에서 일본의 주장을 승인하게 되니까 이 소식이 이제 중국에 이제 전달됐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예국 운동을 상인 중심한 자산 계급 노동자층의 호응을 보는 것은 1차 대전기에 이제 중국의 사회경제 배경과 관계 있다. 요거는 이제 약간 문맥상 좀 약간 뛰어넘는데 학생들이 그걸 주도했는데 왜 자산계급과 노동자층이 이제 이렇게 많이 가담했냐? 그건 앞에 1차 세계대전 때 유럽 각국이 중국 시대 후퇴할 때 이때 이제 중국의 민족 자본들이 성장을 했는데 걸림돌이 됐던 게 뭐죠? 일본이죠.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 때 큰 호황을 누렸어요. 예. 그리고 많은 자본들이 또 중국에 진출했고 막대한 이득을 챙겼죠. 그리고 특히 중화공업에 투자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고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이라는 존재 자체가 중국 경제 발전에 큰 도전세로 등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자산 계급 입장일 때는 일본의 어떤 자본 진출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상품 배척과 국산품 예용 운동 같은 것들을 이제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학생들이 이제 뒤에 이제 오상 운동을 주도하니까 거기에 적극적 가담을 했던 거죠. 상인 계층들이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모사운동은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노동자들이 가담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가담했는가 그때 배경을 봤는데 자, 이때 이제 민족 자본이 성장하면서 공업화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해갖고 노동자층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체적인 어떤 노동자 조직을 만들지 못했어요. 초창기 때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민족 자본가들에 의해서 어떤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지 그들 인도 아래 어떤 일종의 친목 조직 그리고 노사 뭐 이렇게 그런 노사 간의 어떤 소통 도구 이런 것들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노동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제 뭐 실업구국이나 목조 아래 이런 노동자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그래서 위로부터 이제 부조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는 거. 물론 지금 입장 볼 때는 이게 어용조합인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동자를 조직하고 하는데 그들을 의식하는데 나는데 일정한 뭐냐면 그 영향을 줬다. 이런 것들이 또 오사운동에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또 배경이 됐죠. 그래서 뒤에 다시 얘기했지만 이런 이제 실업국을 목적으로 한 단순한 이제 친목 조직인 이 노동자 조직들은 나중에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나 무정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은 자생적인 노동조합 형태로 성격이 바뀌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 다음 전략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민족 산업과 외국 기업이 증가하면서 함께 들어온 노동자도
예국운동에 함몰했다. 당시 노동조직은 그 대체로 이제 중소부르주아와 정객들이 조직한 것으로 실업구국의 목적 아래 어, 그 실업발전, 노동자 교육과 복지에 내세우고 있었다. 개별 노동자들 조직한 순수 노동조합과 달리 이들 조직에는 공두와 같은 노동자 집단의 지도적 인물이 자기 시야의 노동자를 집단적으로 가시켰다. 자, 예국운동에 일한 노동자 조직이 노동계 대표에 참가했다. 자, 상동 문제에 관한 파리 강화의 결정을 알리는 정부가 북경에 도착한 뒤 북경의 신문에서는 5월 1일부터 상동 권익이 일본에 빼앗긴 소식과 그 원인이 일본과 영국, 프랑스 사이 미약, 중일 간에 교환된 공문 앞에 그 내용 있죠? 난 공문 때문에 내용이 실렸다. 자, 이러한 소식은 중국인들의 커다란 충격이었다. 북경의 이제 학생들은 5월 1일부터 회의를 열어서 망국적인 위기를 대처한 방안을 의논했고 3일 밤에 모임에서 5월 4일 천안문에 모여서 시위를 거행하기도 했다. 그때 이제 천안문에서 이제 주도를 했던 학생들이 북경대학 학생이죠. 예, 북경대학교. 그래서 원래 북경대학교는 잠깐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주로 이제 뭐냐면 관료들 양성을 목적으로 했는데 체험배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여러 이제 혁신적인 교수들 이제 초빙하면서 신문화 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천안문에 가서 대중들에게 이제 일장 연설하고 선언문을 뿌린 다음에 시작된 것이 오사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날 밤에 모임을 주재한 것은 신문화 운동을 통해서 활성한 학생된 단체였다. 그래서 4일 오후 천안문에 모인 약 3천 명의 정도의 학생들은 청원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공사장 굴고 갔으나 일요일이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다. 네, 이렇게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이 천안문을 중심해서 이제 이렇게 뭐냐면 천안문 시위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변곡점을 이뤘던 그 사건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사 운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중국 공산당이 지배할 때 일어난 1976년인가요? 1차 천안문 사태가 있어요. 주일레가 죽을 때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이제 여기 제2차 천안문 사태죠. 1989년에 그래 호요방이 죽고 나서 이제 했던 건데, 되게 이제 이 천안문은 일종의 민중의 어떤 저항의 상징, 힘을 결집시키고 폭발되는 그 상징 같은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상당히 뭐냐면 의미가 있죠. 그 디시크나 이런 데 찾아봐가지고 이제 천안문 쓰면 천안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죠. 예,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하여튼 이 천안문에서 그 대학생들이 한 연설, 천안문 내용이 예전에는 교과 기출문에 나왔고 교과서에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천안문에 했던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북경 학생 전체 선언에서 1919년 5월 4일 날 천안문 관련된 내용이 천안문에서 이제 이렇게 선포한 내용인데 이 당시 이제 21개조 요구문의 거부 내용이 있고 그때 국적 3인방 조임 장중상 아까 이제 그 문서 승인한 사람 있죠? 육종혁 이런 사람은 이제 다 이제 뭐냐면 3인방을 비난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내용이 사료 부분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읽어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저쪽 보내는 건데 이게 좀 읽는 게 좀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예. 선생님, 요청하신 자료는 1919년 5월 4일 당일 천안문 광장에 모인 북경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13개 대학 대표들이 살포한 북경학계 전체 선언, 북경학계 전체 선언입니다. 이 선언문은 당시 23세였던 북경대 학생 나가륜이 급박하게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5.4 운동의 정신인 반자반봉건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수업이나 교재에 바로 실을 수 있도록 전문을 의역하여 제시하고
임용시험에서 다루어지는 핵심 구호, 슬로건을 별도로 정리해드립니다. 사료 전문, 북경학계 전체 선언, 북경학계 전체 선언. 1919년 5월 4일. 통탄스럽고 원통하도다. 지금 산동의 문제는 이미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산동이 망하면 곧 중국의 영토가 훼손되는 것이요. 중국의 영토가 훼손되면 곧 중국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이토록 급박한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은 어찌하여 들고 일어나지 않는가? 소위 1차 대전이 끝난 후 세계의 평화와 인도를 주장하는 공리가 승리하였다고 하더니 그 공리는 지금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독일이 점유하고 있던 산동의 청도, 칭다오와 그 권익은 마땅히 중국으로 직접 반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그 권리를 자신들이 승계하겠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열강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일본의 주장을 묵인하려 하고 있다. 우리의 외교는 실패했다. 저들 일본 이 칭다오를 삼키면 산동 전체를 장악할 것이고 산동을 잃으면 북경은 대문이 열린 꼴이 되어 우리의 존망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더욱 분한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저들은 밖으로는 일본의 위협에 겁을 먹고 안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국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저 매국노 국적들은 일본과 밀약을 맺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조국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학생들은 피 끓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고한다. 중국의 존망이 경각에 달렸다. 우리는 맹세코 저들의 강요를 승인할 수 없으며 목숨을 걸고 우리의 주권을 지킬 것이다. 오늘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한다. 전 국민이여, 일어나라. 중국의 땅은 정복될 수는 있어도 결코 굴복시켜 남에게 줄 수는 없다. 중국의 인민은 살해될 수는 있어도 결코 고개를 숙이게 할 수는 없다. 나라가 망하려 한다. 동포들이여 일어서라. 선생님을 위한 수업 가이드 및 핵심 포인트. 5.4 운동의 핵심 구호, 시험 출제 포인트. 이 선언문과 당시 시위에서 등장한 구호들은 임용시험 2차, 논술, 서술에서 키워드로 자주 요구됩니다. 외쟁주권, 내재국적, 외쟁주권, 내재국적. 뜻, 밖으로는 국제적으로는 잃어버린 국권, 산동 이권을 되찾기 위해 투쟁하고 안으로는 국내적으로는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 매국노를 제거한다. 해설, 5.4 운동의 성격이 반제국주의외와 반군벌 반봉건 내의 결합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팔자 구호입니다. 조약 조인 거부, 거절 첨자, 파리 강화회의에 대일 강화 조약에 서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행동 강령입니다. 지목된 국적, 매국노 3인방, 사료에서 언급된 매국노는 구체적으로 친일파 관료 3명을 지칭합니다. 수업 시 이들의 이름을 언급해 주시면 구체성이 높아집니다. 조여림, 차오루린, 교통총장, 차관 도입의 핵심 인물, 장종상, 장중샹, 주일공사, 앞서 보신 산동환문에 서명한 인물, 육종여, 루중위, 화폐국 총재, 일본 차관의 실무자. 3. 사료의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오사운동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북경대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출발했던 것이 북경을 넘어서 곳곳에 이제 그 대도시에서 이제 확산돼 나가고 학생뿐만 아니라 상인이나 노동자들이 같이 참여했죠. 그래서 삼파 투쟁을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기 어디까지 읽었어?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흥분해서 7.18 대표 관료가 알려져 있는 조효림의 집에 몰려가 방화하고 장종상을 구타했다. 자, 정부는 학생들을 대량으로 체포했다. 5일 이후에 이제 체포 학생 석방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를 이루어졌고 여론은 학생들이 지지했다. 여론은 학생을 지지했다. 그래서 7일 날 학생들이 석방되고 수업 거부가 중지되어 일단 수그러드는 기미를 보이던 학생들의 움직임은 정부가 최원배를 북경대학교 교장 직책을 해임시키려고 하면서 다시 반정부 반일운동을 결집되었다. 그래서 이 최원배가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북경대학교에서 이제 혁신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던 그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체포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 반발이 컸겠죠. 그래서 강연활동이나 일본 상품 배척운동, 국산품 예용운동, 7매국노 구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정부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무시하려고 강화조약에 대한 조인급을 외교 정책을 결정하지 않은 채 규탄 대상에 친일파를 비하고 배후운동을 탄압했다. 자, 학생들은 이에 국산품 예용, 조약 조인 거부, 그다음 매국노 처벌을 요구하여 수업 거부에 들어갔다.
자, 정부의 더욱 강력해진 탄압에 맞서 6월 3일부터 체포를 각오한 학생들이 강연 투쟁을 벌여서 사의되는 체포된 학생들이 800명이 이뤘다. 자, 북경 학생들의 희생적인 어떤 투쟁은 전국 각지의 전국 각지에서 사회각층의 이제 동조를 받았다. 문제의 진앙지인 상동에서는 물론이고 상해, 청진 등의 대도시와 남원은 운난성가, 도구는 홍론강사 이리까지 전국의 각계각층이 매국노 구탄과 배일 운동을 벌였다. 특히 상해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 이걸 파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상인들의 철시, 파시라고 하죠. 그리고 노동자들 파업, 파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파 투쟁이라는데 여기에서 뭐 학생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노동자들이 왜 이 오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요거에 관련된 건 그 앞부분에 있으니까 거기 상기해 보시고요. 자, 이게 이제 그 북경에서 출발해서 상해등 여러 지역으로 확대돼 나갔잖아요. 그래서 상해나 천진에서 오사운동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강자중국사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전개된가 다른 도시에서 굳이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넘어가겠는데 감시 그 이 부분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중운동이 이와 같이 격화됨에 따라 지방간들 중에 실질적인 세 명의 고관을 파면하는 요구가 나갔고 정부는 조효림, 장종산, 육중현, 육종영 3명에게 파면령을 내렸다. 자, 이에 강화조약의 거부 운동이 계속됨에 따라서 파리에 파견된 중국 대표단은 강화조약의 조인을 거부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수행하려고 했는데 하도 뭐냐면 국내에서 반발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강화조약을 조용히 거부했고요. 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전까지는 민중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정부의 전체에 반영된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예전에 왕조 시대 때나 그 전에나 뭐 그냥 그 위에서 결정하면 민중들은 따라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민중의 반발로 해갖고 결국에는 그 자신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책을 바뀌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최초의 이제 일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민중들의 어떤 정치적 각성을 불러일으켰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정치 참여로서 주체로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상인, 노동자 등 과거 정치적 발언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던 세력이 치열하게 투쟁한 결과 정부 정책의 결정에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황에서 본 같이 오사운동은 민중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민중이라는 것은 정계층적인 어떤 걸 지칭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 농민, 학생, 상인 등이 어, 강화조약 교인 거부와 매국노 처벌이라는 주권자로서 권리를 요구해 이들 자신의 힘으로 달성한 최초의 경험이다. 전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었죠. 자, 민의회에서 국가적인 중대사항을 결정됐던 경험은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함으로써 이후 민중의 정치, 사회적으로 역사적 주체 성장하도록 가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이제 오사운동을 계기로 해갖고 어떤 이제 시대의 어떤 변곡점을 이뤘다, 터닝 포인트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경험이 가능했던 것은 사상운동으로서 신문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와 같이 오사운동을 거치면서 중국의 국민의식이 형성되어 독립적이고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세우려는 목표가 세워지고 이 목표를 추진한 새로운 주체. 이때 이제 공산당이죠. 그때. 자, 공산당이나 뭐 국민당 이런 그 대중정당이 이제 등장하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오사운동을 중국 현대사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공산당에서 이제 오사운동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뒤에도 얘기했지만 중국 공산당에서 오사운동을 기점으로 해갖고 그 전에 근대 오사운동 이유는 천대도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개항후부터 해서 오사운동 이전까지는 주로 불주화 세력들이 중심을 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이때 이제 했던 신해혁명은 구불주화 그러니까 부유주의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구민주주의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사운동부터는 이제 노동자, 농민 같은 민중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신민주주의 혁명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사운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현대와 근대 나온다. 참고로 이제 저쪽 그 대만학계에서는 오사운동보다는 신해혁명을 더 강조해요. 그래서 신해혁명을 강조하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고 근대 현대로 나눠요. 예. 그래서 근현대에 나누는 기점이 좀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오사 운동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너무 부각시키진 않아요. 이 오사 운동 자체가 이제 잘못하면 중국 공산당의 어떤 반기를 들 수 있는 어떤 역사를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사 운동을 이제 중국에서는 어, 강조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부각시키고 얘기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오사 운동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자, 신문화 운동의 전개에서 알 수 있듯이 오사 운동의 저주에 틀리고 있는 가제는 국민에 대한 계몽이었다. 또 예국 운동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난 것은 구국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래서 계몽과 구국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오사의 정신을 대표한다고 여겨졌다. 혹자는 중국이 지나치게 구국의 명제에 압도돼 계몽 조침이 약화된 바람에 여러 차례 혁명을 걷게 돼서 유감을 생각하고 있다니. 쭉 뭐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놨는데 이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만 이제 보고 이제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오사 운동하고 신문화 운동을 그냥 문틈그려서 설명하고 있어. 여기서 영향이라는 거 보면. 그래서 그 1920년대 모든 교과서에 백화문을 쓰였다. 그래서 이제 백화문을 통해서 지식의 대중화에 미친 영향이 컸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화문은 비단 형식뿐만 아니라 또 이제 사고방식을 바꾸죠. 신문화 운동할 때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백화문으로 쓰여진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개인의 감정과 이런 것들 잘 이렇게 표현하고 인간 및 사회현실을 폭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그 중에 문학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 풍부한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포판견원이죠, 포판견.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자, 포판견원인데 포판견원은 이게 이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리 어릴 때부터 결정을 해오는 거야. 그래서 양부모가 그래가지고 결정되는 그런 거를 이제 포판견원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젊은 세대 입장일 때는 상당히 반발이 컸다는 거. 그래서 이에 반발로 해서 자유연애와 결혼을 주장한 소설, 잡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오사운동의 여성 해방의 추세에 맞춰서 여대생 작가도 많이 나타났는데 뭐 빙신 작품 있고 그 다음에 사바 여사 일기라는데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문화 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신문화 운동과 오사 운동이지. 신문화 오사 운동을 그냥 같이 두루뭉실하게 이제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여성 문제죠. 여성 문제. 그래서 요즘에 여성사 관련돼 갖고 2점짜리 문제가 나오거든요. 매년. 그래갖고 재작년에는 이제 그 예국계 국제보상운동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올해는 이제 그 서양 근대사 관련돼서 한번 시험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요 했기 때문에 그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2점짜리 문제를 꼭 내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위에서 시킨 것 같아. 이렇게 2점짜리 문제를 여성사 부분에서 내라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공부해 두실 때 여성사 관련된 내용을 좀 깊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여튼 교과서든 기본서든 간에요. 자, 그 마지막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화혁명을 못지않게 신문화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었다. 자, 민국이 성립되면서 여성계 일부에서는 여성의 참정권 획득에 위한 운동을 벌였는데 인시약법이나 헌법의 남녀평등이라는 구조를 명문화하고 국회조직법과 국회의원 선거법에 여성의 참정권을 명기해달라는 여성단체의 요구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한결같이 거부되었다. 원세계 정권의 명령으로 여성 참전을 요구했던 단체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참정운동이 수그러들었고요. 그러던 것이 신문화 운동에 접어들면서 참정뿐만 아니라 강범이나 여성 해방의 논의가 지상에 불을 붙였다. 특히 오사 예국 운동에서 여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참가하는 경험을 겪은 후에 여성 해방의 흐름이 도도해졌고요. 그래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교육과 치원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커졌고 대학에서 남녀공학도 시연됐다. 자, 오사운동 시기 때 반유교, 반정통적인
그, 그 시문화 운동하고 이제 관련돼 있죠. 시문화 운동의 반유교적인 어떤 성격 이런 거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 그 여성도 사람이다. 라는 독립된 기초로서 자극을 하고 구국을 위해 거리에 뛰쳐나가 집단적 시, 집회, 선전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여학생들은 이후 교사, 문필가를 비롯해서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좀 약간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그 국제 보상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국제 보상 운동에 여성들이 참여하면서 어떤 사회적 의식을 갖게 되고 이런 것도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줬던 건데 이 오상 운동도 그 의미에서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이제 나온 인물 중에 등용초라는 인물이 나요. 이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인데 뭘로 유명하냐면 주울레의 부인이에요. 예. 그리고 그 예전에 얘기했지만 주울레가 이제 그런 학생 그 사회주의 운동할 때 가고사를 이제 뭐냐면 창립했잖아요. 거기에 같이 참여했어. 그래서 주울레와 결혼한 뒤 국공합작에 국민당에서 여성 사업을 맡아보다가 국공합작의 결렬 후 공산당과 소비에트 등지에서 활동했다. 예,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후 요직에 올렸다. 이렇게 했는데 등용초 이름은 좀 외워두세요. 가끔씩 보면 이제 요즘에 이름 같은 것들이 많이 쓰고 하더라고요. 하잖아요. 등용초 외워두시고요. 자, 이와 같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는 자연 여성의 권리를 추구하는 운동을 어, 다시 활성화시켰다. 자, 미국 초기에 탄압을 받아 주춤했던 참전운동이 1924년부터 25년에 활발해졌던 것도 오사운동 시기에 여성해방운동의 확산의 심의가 크다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관련돼 갖고 이제 국민회의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회의에 이제 참여 문제 가지고 이제 관련된 내용을 썼거든요. 국민회의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24년 손문이 앞으로의 시국 해결 방안으로 국민회의를 제안하면서 국민회의 구성원 중에 여성계가 빠지게 되자 국민당과 공산당 여성회원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여성단체가 여성계의 국민회의 참여를 촉구하는 대중적인 운동을 벌였다. 물론 손문의 국민회의 구상 자체가 무의도 끝났으므로 이게 손문이 도중에 이제 죽어서 그래요.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여성계도 당장 얻을 것은 없긴 하였지만 이들 계기로 이제 조직화된 여성계는 이후 1925년 5월 30일 예국운동에서 맹렬히 참여하는 역량을 했다. 그래서 530 운동은 되게 또 유명하죠. 5.3 운동 뒤에 있는 건데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5.3 운동이나 국민의 참여, 5.30 운동을 통해서 어떤 여성의 어떤 사회적 위치를 올리는데 상당히 노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오사 운동이 이제 또 어떤 이제 그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정통문화 유산을 정리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사 운동이 미친 영향은 비단 문화혁명이나 여성해방에 한정되지 않았다. 당시 유행한 민주주의와 과학에 대한 숭배는 중국의 정통에 대해서 맹신이 아니라 합리 연구를 하게 만들었고, 즉 비판적인 시각과 과학적 방법으로 정통 문화, 정통 유산을 정리하는 학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자, 시문화 운동을 추락한 정통의 권위는 다시는 과거와 같이 맹목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얘가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 좀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장기석이 신생아 운동 같은 걸 전개했어요. 뭐 춤과 효 같은 유교적 동목을 이제 뭐냐 성행하려고 했던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평민들 이제 뭐 그 교육활동 내용들, 예, 평민 교육운동 관련된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확대되면서 그 당시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했다는 거. 그래서 1921년에 중국 공산당 창당 그리고 또 1919년에 예전에 소문의 중화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화혁명당이 이제 그 만드는데 이게 원래 엘리트 조직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오사 운동을 통해서 민중의 역량을 깨닫는 국민당이 요걸 이제 대중정당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중국 국민당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오사 운동은 이렇게 민중의 어떤 역량을 이제 충분히 인식시킴으로써 그 당시
그 엘리트들이 그들을 포섭하려고 대중정당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1919년에 그 당시 중국국민당, 1921년에 중국공산당 창당 관련된 내용이 오사운동 관련된 영향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사지선단 지문 내용에서 한번 언급됐었거든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뒤에 있는 내용은 각자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오사운동과 관련된 그 동양사 개론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동양사 개론에 보면 이제 오사운동의 어떤 진원지 북경대학부터 해서 쭉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는 앞에 이제 설명한 내용하고 많이 겹쳐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쭉 해서 그 오사운동 역사의 전까지는 제가 여기 내용이 중복된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뭐냐면 여기는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AI를 통해서. 그래서 동계 부분은 AI를 통해서 이제 강독하고 보다가 제가 중요한 거 있으면 한번 더 언급하는 식으로 할게요. 이게 그 동계 부분이 그 중국 근현대사 부분이 좀 약간 내용이 서술이 좀 약간 부족해갖고 그냥 한번 개요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미리 해놨거든요. 잠깐 이제 보면 이게 몇 페이지야? 잠깐만 이게 동계가 여기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부터 시작이야. 네,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688페이지부터 갖고 어, 쭉 해가지고 692페이지 그 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이게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거? 여기 있네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다음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1. 첨부된 파일의 본문 내한 질문 제작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던 무사의 쇠사슬이 끊어져 나간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적 대변혁은 동시에 사회 문화적으로 인민 대중에게 큰 충격과 함께 많은 파문을 불러오게 되었다. 이 가운데는 급격한 사회 변혁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보수파가 있는가 하면 중국 전통 문화를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는 혁신적인 신문화 운동 주자도 있다. 보수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무술 개혁을 주도하였던 강유위웨이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일찍이 청조를 유지한 채 개혁을 내세웠으나 실패하자 이번에는 공자경주, 유교를 보존하고 이를 중국의 국교로 하교자 하는 유교 교조주의를 제창하였다. 그가 제창하는 공자교는 종래의 유교가 아니고 근대적 사상을 가미한 유교로서 여기에는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그 밖의 모든 새로운 사상을 교교 속에 포함시킨 새로운 종교운동이다. 이에 대해 유교파만을 봉건주의, 구시대적 공자교에 후퇴이라고 관련돼서는 배척하고 제가 앞 시간에 강유위가 설명했죠. 내세우는 이거 예전에 공자교 문제 운동을 나왔던 거예요. 철저하게 배격한 이가 진독수이다. 진독수의 주장에 의하면 중국은 정치혁명에 의하여 황제 독재 체제가 무너져 봉건주의를 타도하였다. 그러나 사회 각 방면에는 봉건적인 사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뿌리가 유교라는 것이다. 진독수는 윤년 잡지 초호의 신륜리관, 신윤리관을 창간하였다. 이 잡지는 근본의 전제 지배와 대외 족속의 강점을 철결하게 배척했던 청년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하는 사상의 등불이 되었다. 신청년은 유교에 속박되어 있던 고루한 전통 사상을 철저한 파괴와 서양을 모델로 한 신문화 창조를 고취하는 나침반이 되어 신문화 운동과 혁신사상 운동의 모체로 발전하여 나갔다. 1915년대 중국 청년의 대부분은
과거제도 폐지 후 근대적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세대들이다. 그들이 배운 유럽의 근대사화와 중국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또 신의 혁명 이후 군벌에 의한 암울한 정치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신문화 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지표를 찾게 되었다. 이제 4운동의 전단계 문학혁명 운동. 아의 중심 논지는 유교 비판과 함께 호술 등이 제창한 문학혁명, 즉 백화운동, 윤동이었다. 이때 미국에 유학 중이던 호적은 진독수에게 편지를 보내 구어티, 말화로 문장을 집하자며 문학혁명 운동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백화운동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문어체 대신 구어체 문학, 발화文学를 확립하자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단순히 문장의 표현 형식에 대한 혁신만이 아니라 문해를 바치고 있던 전통적인 정신구조 자체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문학혁명 운동이었다. 이때 노신의 고는일지, 광인일기, 아큐정전 등의 백화소설을 발표하여 구시대의 압박과 모순을 묘사함으로써 문학혁명을 실천에 옮겼다. 백화운동은 문학혁명에 그치지 않고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민중교육을 촉발하고 또 국민정신의 개조를 촉진함으로써 현대화의 사양이 신문화 운동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감염성과 감각 활자, 연구와 의식 변화 등 대중운동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또한 노녀흥, 신청년, 중국혁명 사략 등 여러 잡지와 학부지서가 발표되면서 삼왕 오쟁황들을 비롯한 고사문헌, 구시바시타나 신성시대에 오던 중국 고대사의 실체를 밝히고 유교의 허구성을 폭로하였다. 또 많은 학생들이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과 과학학술이 도입되었다. 특히 자, 미국 존 여기 이거 앞에 이제 신문화 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사운동의 진원지 북경대학부터 해서 오사운동의 이제 러시아 혁명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사회주의 사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래는 사용자가 첨부한 이미지 파일들에 포함된 본문 텍스트를 그대로 제시하되 각주 표시는 1절 제거한 상태로 정리한 것입니다. 3. 5.4운동의 진원지, 북경대학, 신윤년 신청년의 주장은 사회 전체의 문화혁신운동으로까지 그 폭을 넓힌 것은 채원 매연패에 의한 북경대학의 개혁이었다. 북경대학은 청말의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 대학의 학생은 관리로 출세하는 자격만 얻으면 된다는 기풍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학생이나 교수는 학문 연구에는 무관심하였다. 그러나 최원배가 북경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1917 이러한 기풍을 쇄신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재를 교수로 초빙하였다. 진독수, 호적 외에 이대조다저, 루신, 양승 양청준 등과 본래부터 재직하고 있던 전영손, 유한흥 류반론 등 신청년의 중심 인물들이 북경대학에 모이게 되었다. 이들의 학문적 탐색의 확장과 이념적 문제의식은 북경대학을 혁신 사상을 탐구하려는 청년들이 몰려들게 하였고 신문화 운동의 요람이 되었고 이를 밀거름으로 5.4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다. 처음 신문화 운동은 군벌 통치에 대한 불만에서 비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중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비판이 가열되면서 반신민, 반봉건 운동으로 발전하여 정치, 사회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4. 5.4운동과 러시아 혁명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은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정권을 탄생시켜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과 영향을 주었다. 중국의 지식계층은 러시아 혁명을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러시아 혁명과 사회주의 노선을 수용하게 되었다. 1918년에 이데아라는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마르크스 학설 연구회를 조직하고 이듬해 신청년을 마르크스주의 특집호로 꾸며 중국에서 공산주의 운동의 첫걸음을 열었는데 이는 1921년 7월에 중국 공산당 창립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지방에서는 모택동이 신청년의 영향을 받아 장사에서 신민학회, 신민学会, 주은래는 초은라의 텐진에서 가고 교부서를 결성하여
계몽 운동과 함께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 내부에선 사회 각층의 의식 개조와 혁신 사상이 풍미하였고 외부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열강의 식민지화 정책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한층 격화되어 갔다. 특히 1918년 1월 미 대통령 윌슨이 발표한 민족 자결주의는 식민지 민족운동에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강화회의가 열리면서 민족 자결의 원칙에 활짝 베르사유에서 개최되었다. 중국은 열강과의 불평등한 전후 질서에 환멸이 커져갔다. 특히 1915년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산둥성의 옛 독일 조계의 이권을 모두 일본에게 돌려줄 것을 밀약하고 있었고 중국의 군벌 정부도 일본의 요구에 동의하였다. 민족 자결을 제창한 미국도 일본을 지지하였으며 베르사유에서는 중국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 오사운동의 폭발. 베르사유 강화 조약에서 중국의 외교적 패배가 북경에 알려지자 국민각계에서 명확한 반발이 일어났다. 가장 먼저 걸기한 것이 북경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교와 고등 전문학교의 학생이었다. 이들은 러시아 혁명과 조선에서의 항일 독립운동, 3.1운동의 자극을 받아 국치일 5월 7일에 전격적인 시위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앞당겨 5월 4일 천안문 광장에서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이 시위는 베르사유 회의에 대한 이슬 한개 요구 거부, 산둥 문제 해결안 반대, 친일파 관료의 파면을 내용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문인 언론인, 상인, 노동자, 일반 시민 등으로 확산되었고 산둥 항일운동, 샨둥 항일운동과 더불어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학생의 행동은 예국적 사명감의 각성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군벌 정권의 일관된 제호 타협을 성토함으로써 민족 정신을 고취하였다. 정부는 6월 3일 대탄압을 개시하자 이날을 고비로 학생운동은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면 전국적인 규모의 대중운동으로 확산되어 갔다. 6월 5일 상해 노동자, 학생이 동맹 파업에 돌입하고 상점도 일제 휴업하고 3파 학생 노동 상인의 동맹 파업 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여기에 교통통신 노동자가 파업에 가담하면서 3파 투쟁은 절정에 달하였다. 북경의 군벌 정부는 마침내 민중의 요구에 굴복하여 조혜림을 비롯하여 매국노로 지목된 3인의 고관을 파면하고 13일에는 수상사직으로 확대되자 중국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다. 이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가정까지 한번 읽어봤고요. 자, 오사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한의중보다 신동기가 좀 깔끔하게 정리돼서 요건 제가 좀 읽어보면서 이제 할게요. 자, 요 오사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미 써놓은 거 보면, 자, 일단 민중의 정치적 성장이 이뤘다. 그래서 그 앞에 언급했던 신문의 영향도 받고 해가지고 민중의 어떤 정치 성장을 이뤘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 역사상 최초로 민의에 의해서 국가의 중대성을 결정하는 어떤 경험을 이제 얻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자 계층의 프롤레타리아의 단서 제공을 했다.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노동자 계층이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이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주체적인 어떤 역량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노동조직이 활성화됐어요. 단순히 예전에 위에서 조직한 친목조직적인 어떤 소통조직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에 영향을 받은 자발적인 노동조합들이 서게 되고 요게 이제 공산당원이 이제 침투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가 명확했어. 그래서 오사운동을 계기로 해서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처음에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일본에 반대하는 이제 운동했다가 왜 일본부터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이렇게 뭐냐면 그 무리한 요구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냐 일본이 그걸 보니까 그 군벌 정권이 있구나. 그래서 반봉건, 반군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중국 혁명의 목표가 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그 중국 지식인들과 민중의 결합이 됐어.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은 민중하고 이제 뭐냐면 따로따로 놀았죠. 민중들은 동원 대상이지 그들과 같이 뭐 혁명운동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 오사운동을 계기로 해서 민중들의 어떤 결집된 역량을 보면서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거야. 민중을
우리 표로 끌어들여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국민당 이런 게 이제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그 구민주주의 혁명, 그러니까 부르주아 중심의 구민주주의 혁명에서 노동자 농민 중심의 신민주주의 혁명으로 전환됐다. 자, 이런 이제 평가는 중국 공산당 평가예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근대, 현대, 오사운동을 계기로 해서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사운동은 중국 근대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80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80번이에요. 예. 자, 먼저 이 운동은 학생운동에서 시작하여 노동자, 시민계층의 민중운동으로 발전하여 민중에 의해서 정책 의사표시가 성공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종래 정치운동이 주로 소수 혁명가들의 무장공기나 정객이나 군번의 세력 다툼이 있었던 성격과 달리 중국의 노동자 계급이 정치적 동맹 파업을 장기간에 걸쳐 감행하고 그들이 제창하고 있던 운동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 다는 사실은 노동자 계층의 정치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 의미는 노동자 계층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단서를 열었다. 그래서 중국의 지식인 계층은 이미 마르크스주의를 접근하기 시작했고 마르크스 접근과 관련된 내용은 동기에서 앞에 이제 읽었던 부분을 상기시키면 될 것 같고요. 오사운동을 더욱 진전시켰다. 자, 이에 오사운동의 지도적 인사 가운데 중국 공산당을 창리한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오사운동은 자본가 계급에 의한 구유주의 민주주의 혁명. 이걸 이제 보통 그 중국 공산당에서는 구민주주의 혁명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혁명부터 우상 계급에 의한 프롤레타 혁명, 민주주의 혁명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그 신민주주의 혁명이 나오죠. 획기적인 이제 그 계기가 되었다. 중국 노동자들은 제국주의, 매판 자본가, 봉건 세력 이렇게 삼중의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타파하는 삼파투쟁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래서 이때 삼파투쟁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삼파투쟁하고 좀 약간 결이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건 파가, 파씨, 또 하나 뭐죠? 파가, 파씨, 하나가 갑자기 생각난다. 네. 파가, 파씨, 뭐 하여튼 이게 있는데 노동자들하고 이제 상인하고 학생들이 이제 파공인가? 그렇게 했는데 요 삼파투쟁은 여기 제국주의 매판 자본가 봉건세요. 이게 의미예요.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매판 자본가 있죠.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오사운동을 계기로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라는 중국혁명의 목표가 명확해졌다. 자, 일단은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를 했는데 요거 보니까 일본한테 이렇게 두들겨 맞는 이유가 뭐다? 이 군벌 정권이 어떤 봉건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반봉건주의죠. 그래서 신해혁명 이후에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였죠. 네. 그리고 또 한편은 반봉건적 상태야. 근대와 봉건이 같이 있었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반식민지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서 반제국주의, 반대반자고 반봉건주의, 를 타파하기 위해서 반대반이 반봉건주의죠. 그래서 요 반식민지 반봉건주의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반제국주의 봉건주의가 혁명의 어떤 목표가 되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주도했던 걸 중국 공산당이죠. 중국 공산당이 이런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를 통해서 민중들을 선동해서 이끌면서 중국 공산당을 이제 그걸 혁명을 달성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거대 서사 구조가 중국 공산당의 주 내용이에요. 얘네들이. 예. 그래서 오상운동의 초기에는 12개조 파기, 친일한류의 파면이라고 하는 극히 부분적인 요구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투쟁을 걸치는 과정에서 중국 민중을 억압한 근본이 일본의 침략을 허용하는 제국주의적 외국 세력들 그리고 이와 밀착되어 있는 군벌 정권의 봉건적 지배 구조임을 차츰 깨닫게 되었다. 자, 이하여 전국 각계의 연합회에서는 내세운 국권옹호, 민치족친은 민족계 독립과 민주주의 확립을 갈망하는 민중운동의 기반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오사운동이 쟁취한 민중의 일치된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공산당의 평가 밑에 있는데 자, 중국 근대사에 있어서 오사운동을 신민주주의 혁명 시대로 설정하고 그 이전의 신해혁명, 구민주주의 혁명 시대로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혁명 주체 세력의 변화에
역사적 중요성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그 군벌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군벌. 예. 자, 요거는 한예종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한예종 몇 번에 이제 보시냐면 여기 359페이지 펴보세요. 359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중앙과 지방 군벌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복잡해. 자기끼리 치고받고 막 싸우면서 했던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보기 전에 일단은 중국 그 어떤 군벌대 계파, 계파들을 이제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얘네들이 어떻게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웠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일단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군벌은 어떤 그 등장이냐? 군벌은 이제 그 체제하고 재정학고 체제, 재원 마저는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좀 개관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개관 좀 하고 넘어갈게요. 예. 제가 어저께 이거 강의하다가 이게 녹음이 안 돼가지고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 그 찍다가 이게 날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듣는 분들이 좀 내용이 더 보강된 형식으로 들으실 거야, 지금요. 예. 자, 일단은 군벌들이 왜 등장했냐? 그 군벌체의 배경을 보면 앞에 언급한 건 그 당시 중국은 신해혁명 이후에 반신민지, 반봉건사였죠. 그러니까 여기 반이라는 것은 신민지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반신민지, 형식적으로 독립국이죠. 반신민지 형태였고, 그 다음에 근대성과 봉건사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반봉건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그냥 반 제국주의가 나오고 여기에서 반봉건주의가 봉건이 나온 거죠. 자, 하여튼 이런 그 사회에서 강화된 지방분권적 중앙 권력 없는 지방 상황에서 지방분권적 어떤 상황과 정통 권위에 갖는 중앙 권력 부재 상황에서 나왔고요. 특징을 보면 중앙정부와 대립하면서 무력 양성 및 세력 확장, 세금 강요, 제국주의 세력과 결탁이 됐었다.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결탁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단기석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누가 결탁됐어요? 일본하고 결탁됐고, 그 풍국장 같은 그 뭐냐면 세력들 있죠. 이런 세력들은 어느 세력? 저기 영미 세력과 결탁돼 있고.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상품시장 원료 공급지를 전략시키는 반민족 집단이었고, 그 다음에 사적 무장량을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의 일정 지역을 제국주의 경제 군사적 지원을 받거나 민중을 수탈한 방법을 통해서 지배를 시하는 폭력적 정치 군사 집단이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재정 확보 측면에서 이제 보면 이들은 이제 그 어떻게 이제 했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했어요. 여기 보시면 토지세를 미리 징수하거나 각종 잡세와 부가세를 징수하거나 특히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통행세요. 이금 징수죠. 예. 그래서 통행할 때마다 통행세를 징수했는데 이게 이금의 존재는 정근대사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세금 종류예요. 예. 그래서 이금 징수는 이제 그 기원이 그날 태평천국 운동 때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해군과 상군 계열의 부대들이 군자금을 뭐냐면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금 징수를 하게 됐는데 이 이금 징수권이 계속 이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한 이후에도 그 지역 그 토착세력들 양모 관료들 밑에 남게 되죠. 이런 것들이 계속 가가지고 군벌 정권과 연결돼 있다. 계속 계승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금징수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고 지배 군벌 교체도 이중 징수 부담이 됐다. 그러니까 예전에 A라는 군벌이 이 지역에 있다가 세금을 걷었는데 B도 바꾸면 또 새롭게 이제 걷어.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아편의 독점의 경영이나 저질 화폐, 악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화폐를 난발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됐고 공채를 발행하고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군벌대의 이제 종류를 좀 볼게요. 군벌대의 종류. 그게 이제 정권 군벌에서 부병 군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병 군벌은 이제 그 뭐냐면 그 당시 원세계 사후에 신군들에서 갈려져 나온 원세계 부하 장수도 있죠. 이거는 신군들이 갈려져 나온 건데 원세가 예전에 신군
신권 유권을 창건했잖아요. 이걸 못해도 해가지고 이제 분약 상비굴 확대했는데 여기에서 갈려져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두 파가 있었는데 안희파가 있어요. 안희파는 당기석 일본의 지원을 받았던 거고 지게파가 있는데 풍국장 같은 거 영미의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창기 때는 이제 원세가 죽은 후에 두 파벌이 연합해가지고 공동 지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지방 군벌들이 있어요. 한계 또는 수계성을 지역적 근거로 하여 그 지방의 토착 지배세력과 어떤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그 지방의 신사들과 유착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군인 세력들이 그 제지 세력들인 신사 지층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요 군벌 정권을 지방의 군벌 정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신 정권이야. 군벌들과 신사들이 서로 연합해서 맺어진 정권. 그래서 군신 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정 군벌을 보면요. 일단 하북 군벌 중에 장자림이 있어. 네. 장자림 그 아들 장하장 이렇게 연결되죠. 이거 봉촌파라고요. 장자림은 마적 출신이잖아요. 일본의 지원을 받았고 이 장자림은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원래는 이 만주 지역에 있었던 지역 군벌인데 나중에 이제 뭐 안직 전쟁 등등등 해가지고 이쪽 그 정권 군벌로 이게 편입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염선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국공 내전은 이제 거치면서 공산당이 그 산서성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까지 계속 이 지역의 토죽대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염선상이다. 예. 그래서 산서군이고 그 다음에 선왕군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동맹회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젊었을 때. 그리고 나서 각 지역의 세력을 잡아서 이제 군벌화 된 그런 세력들인데 크게 강동군벌, 강서군벌, 사천군벌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강서, 그 다음에 강동, 사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강서군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나중에 1차 그 뭐냐면 강동궁 정부를 이제 이끌었던 거고 강동은 제2차 강동궁 정부. 자, 이런 군벌들은 손문하고 손을 잡죠. 네, 손문이 배신을 당하고 당하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이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앞에 언급한 군벌들보다 좀 진보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본질적 군벌적 속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선왕 군벌 중심에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영성 자치운동을 펼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 선남군보는 당귀성 정권의 무력통일 정책에 대응해서 대항 형식을 띠고 호복운동과 제재 반대 투쟁을 이제 참가했다. 반원 투쟁을 했고 그다음 두 번에 거쳐서 손문과 협력해서 1, 2차 강동궁 정부를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이제 뭐냐. 자, 요거보다는 요게 좀 더 이따 요걸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 군벌 간의 이제 이합 집산을 가정을 봐야 돼요.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렇게 이제 했던 그 정치적 가정을 이제 좀 볼 텐데, 자, 일단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원세기가 이제 죽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앞에서 이제 지게파하고 안희파가 협력해서 이제 정권을 장했는데 일단 명목상 당기석이 총리로서 이제 실권을 장악했어요. 이 사람 안희파야.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 1차 세계대전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부원의 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운형의 총독부, 여기는 지게파의 지원을 받았던 거고 당기석, 안희파 이렇게 공무원. 왜 부원쟁의 쟁이냐? 부는 총독부의 부자를 빼고 공무원의 원자를 빼서 부원의 쟁이라고 했고 자, 그다음 장원의 복복 사건이 나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당기석을 이제 쳐내기 위해서 장원을 불러냈는데 이 아니 잠깐 저기 당기석이 이제 뭐는 사항을 이제 당기석을 쳐내기 위해서 이제 장원을 불러냈는데 장원이 오히려 이제 뭐 영훈형이나 이런 사람을 제껴두고 그 뭐냐 복벽을 하죠. 그래가지고 복벽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자금성에 있었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모셔다가 황제를 즉위시킨 사람. 그래서 복벽이라는 것은 벽은 임금 벽자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귀시킨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잠깐 있다가 다시 당기석의 공격을 받고 쫓겨나요. 예. 그리고 나서康의가 이때 이제 이 장원의 복벽 사건 때 큰 역할을 하거든요.康의 입장할 때는 그 당시 이제 황제를 이제 청난 황제를 이제 부흥시키는 게 황제가 중심으로 해서 정치 개혁하는 게 주 목적이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있고,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장원이 당비석을 이렇게 쫓겨난 다음에 당비석이 그 기존의 국회를 뭐냐면 해체시키고 자신들의 정객들 중심으로 만든 국회가 있어요. 안복 국회야. 그러니까 이에 대항해 갖고 이제 호복 운동이 손물 중심으로 이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과정에서 당비석이 이제 뭐 서원 차관, 시대하라 차관이라든지 중일 공동 방적 협정을 맺었다. 그 얘기는 아까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안집 그 전쟁이 있는데 이 안집 전쟁이 이제 1920년에 일어났죠. 아, 참고 요거는 이제 장훈의 복벽 사건 이전에 있었던 거야. 예, 제가 다시 수정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안집 전쟁은 안희파하고 지계파, 봉천파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지계파, 봉천파가 승리하죠. 그래서 지계파가 이제 주 권력을 장악하고 했는데 둘 사이에 또 갈등이 나. 그러면서 지계파, 봉천파가 이제 갈등해서 이제 했는데 1차 집봉전쟁은 지계파가 이겼고요. 그 다음에 2차 집봉전쟁은 지계파, 봉천파, 안희파, 소문의 강동정부가 이제 3대1로 했죠. 그래서 결국 여기도 이제 같이 이제 붙었긴 했어요. 여기 또. 그래서 결국에는 막 전쟁하다가 지계파의 토목상이라는 사람이 내부 쿠데타를 일으켜. 이게 북경정변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지계파가 쫓겨나죠. 그래서 봉천파가 승리를 해갖고 봉천파가 이제 주도권을 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손문하고 갈등이 나. 그래서 봉천파, 안희파는 이제 손문을 좀 견제하려고 했어요. 그때 손문이 북상하는 과정에 북경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운동을 펼쳐요.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이제 사람들 모아서 대표를 모아서 의회를 구성하고 요걸 통해서 뭐 헌법을 만들고 약법을 만들고 하자 뭐 이런 게 국민의힘 운동인데 그래서 이제 손문이 국민회의를 펼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고 그 당시 그 지계 안입하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선후회의들을 개최. 선후회의. 선후회의라는 것은 각계각층의 대표가 아니라 엘리트들. 그러니까 이제 군벌들이 뭐냐면 초빙한 엘리트들만 구성된 거야. 요거보다 요게 이제 뭐냐면 군벌들 입장에 볼 때는 통제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운동을 펼쳐 거에 대해서 선후회를 이제 대응했는데 군벌들이 근데 북경으로 올라간 이제 뭐냐면 그 손문이 여기에서 간암인가요? 간암으로 사망을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운동은 흐지부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 이제 한의 중에 이제 이렇게 군벌 관련된 군벌 시대 관련된 내용이야.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좀 이제 쉬었다가 이게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